안녕하세요. 사이다 스쿨 김프로입니다. 이 시간은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 토크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고민 사연에 대해 교육 전문가 선생님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사이다와 같은 시원한 해답을 듣는 월간 톡톡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수학달인 이재호 원장님, 그리고 전국 1타급 영어 강사인 송프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수달 원장님, 송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월간 톡톡, 오늘 첫 시간인데, 이름 괜찮나요? 네, 뭐 저기 진부하긴 한데. 그래도 진부합니까? 그래도 이제 사이다처럼 톡 튄다는 아, 그렇죠. 그런 중의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네, 톡톡이라는 게 이제 톡이 그죠? 말, 대화, 말. 그렇죠. 토크. 네, 톡한다는 거. 토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 사연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똑똑 두드린다는 얘기죠. 우리 학생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고민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 사이다처럼 톡 쏘는 해답을 전해주겠다. 네. 삼중적 의미가 있죠. 아, 똑똑은 급조하신 것 같은데. 눈치챘어요? 예, 그래서 월간 톡톡 한 달에 한 번 우리 입시 현장 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민 사연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 학생과 학부모님들 의견, 고민을 듣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로부터 다양한 그런 해법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월간 톡톡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들의 지난번 댓글 리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 댓글 올리시는 분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읽는 건가요? 이거 야대인가요? JADE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제이드. 제이드? 네. 제이드리. 예, 제이드리님. 저는 야대리인 줄 알았어요. 야대리. 제이드리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다른 과목도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영수 입시,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구나 특히 과학탐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학탐구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좀 고사를 하세요. 어떡하죠? 과학? 고사 지내야 되나요? 기우제라도 지내야 되나요? 예. 섭외는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혹시 이제 우리 영상 보시는 과학이나 또는 사회탐구 선생님들 중에 사이다 스쿨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똑똑 두드려 주시면 저희들이 반갑게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유리아님. 육회에서도 좋지만 공감할 수 있어 더 좋은 사이다 스쿨. 짜투리 시간 공부량을 늘리기, 정리 노트 기본이지만 지키기 힘들다는, 그래도 다시 몸에 익히도록 아이들에게 전달해 봅니다. 족보 송 원장님, 그 다음에 존 이 원장님, 정답 김 원장님, 영상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유리아님답게 댓글도 아주 재밌고 유쾌하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새로운 닉네임이죠, 족보. 그렇죠? 네. 아니 그 여기 보면 지읒으로 다 시작되네요. 네, 그죠? 네, 그러네요. 네, 족보의 지읒. 족보, 지읒, 존, 그 다음에 정달. 예. 어떻게 우리 존, 요한, 우리 요한 선생님은 어떻게 요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예? 성모 마리아님께 어떻게 기도 좀 하셔야지. 예, 어쨌든 우리 유리아님께서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두 분 원장님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닉네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정님, 중3을 슬기롭게 보내야 고교 생활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민정님 댓글에 대해서 우리 수달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요 전 시간에도 중3에 대해서 공부법 내가 공부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 중학교 3학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이제 얼마나 바뀌고 그만큼 지금 중3 때 많은 양의 공부를 해놔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얼마 남았죠? 이제 한 7개월? 8개월? 그 정도 남은 중3을 잘 슬기롭게 좀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중3에 대해서
공부법이라든가 이런 생활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수달 원장님께서 중3 슬기롭게 보내야 된다. 인생 전체 전반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대 말씀하셨는데 들리는 말에 하면 우리 수달 원장님은 중3 때 막 사셨다고 막 사셨다고 그러시던데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후회스러워서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렇죠. 우리는 어린 새싹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때 조금만 더 네. 잘 보냈어도.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경장하셨을 텐데 그때 조금 막 사셔가지고. 근데 저기 손 프로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중3 때? 중3 때요? 네. 이게 지금 뭐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뭐 저희 때는 학원도 없었고 네. 그리고 뭐 공부를 진짜 그 열심히 하는 그 치형이라고 할까요? 네. 학생들의 비율이 많지 않았잖아요. 네. 예, 그냥 다 놀았던 분위기고. 근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중3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래도 여전히 뭐 질풍노도의 시기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그냥 엄마 강요에 의해서 네. 대체로 다니는 성향이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진지하게 공부를 파고드는 학생들이 드물죠. 네. 예. 근데 이제 중1, 2 때 많이 놀았으니까 그러면 예. 중3 때 열심히 해야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중3 때 이제 저희 친구 이제 연합고사라고 하잖아요. 네. 연합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네. 제 친구들은 그때 이제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은 뭐 정석 공부하고 네. 물론 이제 그때 저희 때는 진짜 학원이 없었으니까 혼자서 독학하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성문 종합 영어 끼고 다니면서 또는 성문 기본 영어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제 옆집 살던 애가 어릴 때 야구 라이벌이었거든요. 야구는 제가 이제 한참 잘했고 근데 얘가 어느 순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농구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벌 의식이 있잖아요. 농구를 또 잘해요. 네,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한 손으로 농구공을 잡을 정도로 애가 손이 컸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라이벌 의식이 있으니까 걔가 자꾸 또 약 올리고 야 농구는 나보다 못하잖아. 그래서 중3 연합고사 끝나자마자 3개월 동안을 중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모교 중학교에 가서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농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결과 3개월 이후에 그 결과 농구는 얻었지만 공부를 잃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그때 3개월 동안에 뭐가 좀 이렇게 했었으면 고등학교 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담인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그 선생님이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냐면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중1 때. 네,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하고 싶지.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진짜 많이 돌아간다면 진짜 많이 놀고 싶어요. 네, 중1, 2 때 많이 놀았지만 그래도 공부는 전혀 안 하고 놀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인드라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놀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돌아간다면 중1 때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더 열심히 놀고 네,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중3이 중요하다. 중3 중요하죠. 네. 중3이 중요하다. 그래서 슬기로운 중3을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타님. 고1 중간고사 이후 현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망쳤나 보네요. 그렇죠? 네. 다들 한 번씩 겪는. 네, 특별한 학생들을 빼놓고는 이제 중학교 내내 뭐 3년 내내 올백을 맞았던 학생도 고등학교 올라와서 특정 과목에서 무너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무너지는 과목이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요 과목 뭐 영어 100점을 맞았어요. 이제 100점 맞은 애들이 중학교 때는 한두 명인데 고등학교 오니까 100점 맞은 애들이 한 3, 40명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타가 오는 경우도 생기고 또 하나는 늘 100점을 맞아왔는데 수학에서 뭐 한 75점을 맞았다. 근데 나는 75점을 맞았는데 100점을 맞은 애들도 여러 명 있더라. 이래서 이제 현타가 오는 애들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현타가 올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요, 선생님? 수달 원장님. 예. 특히 수학에서 이제
현타가 많이 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난이도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100점 맞는데 나만 점수가 떨어졌다면 많이 이제 실망이 클 건데,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다 시험을 못 봤을 때, 아, 나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는 거의 100점만 맞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뭐 4, 50점으로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클 것 같은데,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가 워낙 이제 차이가 커서 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뭐 수학이 뭐 걸음마 기어가는 단계라면 중학교 때는 뭐 걸음마 단계가 될 수 있고 고등학교 때는 뭐 뛰어가는 단계가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아까 요 전에 민정님 뭐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놓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좌우될 수 있다. 그만큼 수학은 좀 많이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고 어려워하는 과목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현타가 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아이들이 현타가 온다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와서 중간고사를 보면 현타가 오는 아이들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냐면 중학교 때 대비가 충분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지 학습력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고등학교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또 학습 과목들마다의 어떤 특성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목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런 차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던 아이죠. 그런 아이들이 현타가 오는 거지. 중학교 기간 동안에 그 고등학교의 어떤 내신이나 출제 경향이나 뭐 입시 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던 아이들은 현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입시 현장에서 보면 우리 송프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철저히 했던 애들조차도 네. 특정 과목에서 현타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 그거는 이제 특정 과목이죠. 예, 전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3 때 또는 뭐 중학교 1, 2, 3학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고등 준비를 잘 했고 선행도 잘 했고 심화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과목에서 현타가 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3년 내내 준비를 잘했던 학생들조차도 현타가 오는데 하물며 니까지 것들 공부 준비 안 했던 니까지 것들이 현타 오는 건 당연하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거네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잘하는 아이들도 뭐 예를 들어 수학, 특히 과목적으로 보면 수학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자기 기대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 근데 영어는 거의 드물고요, 그런 애들이. 근데 수학이 왜 다른 과목에 현타가 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중 8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전에 어떤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네. 정보랑 첫 번째 준비. 예, 준비가 없어서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도 현타가 왔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시험 난이도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너만 못 본 건 아니잖아. 왜냐면 준비를 잘했는데 얘가 물론 당일 컨디션 때문에 당황을 해서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실체가 뭐냐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단순하게 그냥 결과만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는 아이들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충격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실체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실제로 내가 진짜 이거 현타가 이제 충격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시 대비를 하면 되는 거라서. 네.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셨듯이 뭐 중학교 때 선행도 하고 심화도 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현타가 오는 친구들의 특징이 문제 같은 거는 푸는 건 잘 푸는데 시간 안에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 10이면 8, 9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시간 프리로 해놓고 풀게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 시간 안에 풀다 보니까 이제 긴장감, 너무 긴장하고
그게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 안에 실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네, 뭐 이제 싸움으로 치면 뭐 저기 링 안에서 잘했던 학생들도 스트리트 이 실전에서 싸우면 못 싸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전은 실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월드컵 예선에서 과거에 우리 뭐 축구 보면 모모 선수들 있잖아요. 예선전에서는 날아다닙니다. 한 경기에 해트트릭은 기본이고 하는데 월드컵 본선에만 나가면 쪼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평상시에 연습은 잘했는데 실전에서 못했던 학생들은 결국은 실전 연습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시간을 재서 예상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게 그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강 종목이 양궁이잖아요. 양궁은 사실 월드컵 그죠 이번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훈련을 할 때 그 도쿄올림픽 그 경기장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설치를 했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 적응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돼야만 실전에 가서도 네. 쫄지 않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그 뭐 이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혼자 실전처럼 공부하는 거는 뭐 사실 딱 시간 재고 네. 푸는 거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모의고사 전에 적어도 2회 정도는 학생들끼리 같이 모여서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풀어서 그 현장 분위기를 익히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학원에서 프린트물 모의고사 프린트물 뭐 이렇게 몇 월 모의고사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A4 용지로 양면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네. 근데 모의고사 딱 보러 갔을 때 시험지를 열면 A3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이즈가 이게 달라지니까 거기서 또 긴장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모의고사 평상시 실전 훈련할 때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할 때 실전과 똑같은 사이즈로 그렇게 해서도 시험을 쳐라. 그리고 또 이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학교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 A4 정도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복사용지가 재질이 학원에서 쓰는 재질은 흰색으로 깔끔한 거잖아요. 네. 근데 학교는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네, 학교마다는 다른데 네, 그러니까 누리끼리 하고 뭐 대체로 품질이 보면 떨어지잖아요. 인쇄 상태도 좀 맞아요. 부족하고. 그래서 재질을 아예 그런 재질로 복사를 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전은 실전답 연습할 때 실전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고 뭐 흔한 말이지만 실전 때는 연습처럼 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새겨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코리아 유니님 내신이냐 고등 선행이냐 중3 고민입니다. 야, 이거는 뭐 아주 전형적인 이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중3 때 내신에 신경 써야 되느냐 고등 선행을 신경 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단 원장님. 저는 선행이라고. 선행. 네. 그러니까 내신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선행을 해놓으면 그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중학교 심화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행을 할 수 있으면 선행은 최대한 많이 해놓는 게 최대한 많이 뽑아놓는 게 네. 유리하다. 그렇군요.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은 내신도 영어 같은 경우는 수학은 잘 모르겠는데 영어는 당연히 선행이 중요하죠. 근데 내신의 중요한 측면은 따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신 관리를 해서 점수를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신 성적을 따기 위한 절차, 네. 준비 과정. 네, 이거를 미리 연습하는 거거든요. 과정은 중요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내신은 단절되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학사 선발 기준 할 때 쉽게 해서 반영되는 어떤 기준 점수 네. 이런 거 그 이후에는 중학교 내신은 단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중학교 이제
요즘에 중학교의 내신 시스템하고 고등학교 내신 시스템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출결이라든가 뭐 수행평가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세특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는 거 그렇죠. 빼고는 네.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을 이제 충실하게 하다 보면 고등학교에 그것이 습관화가 돼 있으니까 그 고등학교 내신 관리의 연장선으로 학교 내신 충실하게 하라. 예, 이게 저는 아이들한테 주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어는 그냥 기본으로 당연히 90점, 100점 맞아요. 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안 되는 애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90점 밑에의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야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사이다처럼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는 사이다니까. 사이다니까. 근데 영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서 본문을 쉽게 해서 뭐냐면 시험 볼 때 옆에다 교과서를 펴놓고 시험 보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90점을 나와요. 예, 물론 이제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최악의 경우는 80점대는 무조건 맞거든요. 네. 오픈북으로 문제를 풀면. 그러면 얘가 기본기가 없어도 본문을 펼쳐놓고 시험을 볼 수 있는 효과. 그게 결국 뭐냐면 다 영작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되거든요. 영작 능력이 안 되면 암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를 내는 거는 영어는 쉽다. 예. 결과를 내는 거는 영어는 쉽다. 네. 그리고 결과 이전에 준비 과정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만 네. 그게 이제 몸에 체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준비하는 그런 습관, 학습 습관 차원에서는 어쨌든 내신에 대한 중요성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정량적인 스코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리고 선행하고 네. 내신하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럼 저는 당연히 선행을 선택. 선행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선행.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내신도 선행이 돼야지 내신이 돼야지 선행을 하는 거지. 그 중3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못 먹어도 간다고 하면 안 되고. 뭐 어제 친구분들하고 고생하셨어요? 못 먹어도 예, 어제 쓰리고 가셨다가 뭐 독박스잖아. 네, 그만큼 이제 네. 그 중학교 과정이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선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죠. 그게 전제는 그거죠. 네. 자 우리 그 마동성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제 중간고사는 잊어라. 이렇게 해서 예.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 달아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월간 톡톡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고민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고1 남학생입니다. 이름은 윤현재로 했습니다. 네. 남녀공학을 다닙니다. 중학교 때 내신 환산 290점이었고 이번 3월 모의고사는 국영수탐 평균 1.5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는 처참합니다. 전 과목 평균 등급이 대략 2점대 후반이 나올 듯 합니다. 국어 영어는 2등급인데 수학은 4등급 정도이고 사회, 과학, 한국사는 평균 2등급 초반 정도가 나올 듯 합니다. 아이는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들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수시 포기하고 논술과 정시로 대입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사이다스쿨 선생님들,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송프로님, 수달원장님, 진짜 우리 윤현재 학생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떡하지? 예? 어떡하지? 예. 먼저 송프로님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이제 비율을 들자면 단추가 10개가 있는데 네. 이제 시험이 총 10번 있잖아요.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 단추 10개 중에 이제 첫 단추 킨 거거든요. 근데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첫 단추 잘못 끼면 다시 끼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1학기 성적이 이렇게 나온 거라면은 잠깐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게 이제 1학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1학기 중간고사잖아요. 네. 네, 중간고사니까. 그래서 단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네 번 정도 꼈다. 근데 다 잘못 낀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거는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1학년 때는 저는 1학기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영어는 얘 2등급 잘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내신은 9등급까지 있잖아요. 네. 그죠? 물론 모의고사 수능도 9등급까지 있지만, 근데 2등급이면 못한 건 아닌데 이 학생은 이게 모의고사 1.5등급 맞았다는 얘기는 아마 영어를 1등급 맞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국영수탐해서 1.5등급이 네,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영어가 떨어진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모의고사에 비해서 과목별로 다 등급이 한 등급 정도 이렇게 들 나온 그런 케이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굳이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대입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게, 일단 본인이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해왔냐, 중간고사를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소홀한 것이 있으면 다시 도전을 해야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영어는 1등급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1등급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왜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 내용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과서는 미리 해놓고요. 수업 시간과 연동해서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모의고사 준비를 위주로 철저히 하고, 그런 전략들을 잘 쓰고, 또 출제자의 안목 같은 것들을 좀 체득을 할 수만 있다면, 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준비 잘하면 영어는 충분히 1등 가능하거든요. 아이들이 뭐 기본기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학습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도 막상 이제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학습법, 학습 전략 이게 전혀 없어요. 그냥 교과서 공부하고, 그쵸. 예,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했던 공부하고, 것처럼 예. 네. 중학교 때 학습법과 네. 고등학교 때 학습법이 조금은 달라야 되는데, 네. 더군다나 이제 중학교 때는 큰 어떤 학습법이 별로 없어도 네. 성실하면 웬만한 점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90점대 맞는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올바른 학습법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문법 공부하고 문제 풀고 틀린 거 오답 체크해서 그렇죠. 네.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본문을 암기해요.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논리나 시스템이 없이 그냥 암기해요. 그러면 100점 나오기도 하고 하나 틀리기도 하잖아, 이런 애들은.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자기 점수에 대한 착각이, 착시가 생겨요. 안주하게 아, 되는 나 거죠. 영어가 되는 거야. 나 영어 좀 해. 네, 좀 잘해. 네. 엄마들도 착각하시죠. 아, 우리 애는 영어 100점인데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100점 맞겠지.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학. 특히 이제 우리 윤현재 학생이 내신에서 수학이 4등급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 건 중간고사 성적만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현타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친구 같은 우리 경우는 수학 원장님이 책임지셔야죠. 수학 책임지셔야죠. 수학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한산 290점이면 보통 몇 등 정도 하나요? 290점이면은 전교 등수로 따지면은 대략 한 20등? 전교 20등 정도? 그 정도 급은 이제 될 거예요. 거의 상위권 학생인데 상위권이죠. 예. 왜냐면 290점 정도가 되면 이제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1군에 속하는 학생 점수대가 대략 290점이고 290점 정도가 되면 각 학교, 물론 세군은 아니겠지만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내신 환산으로 학사 선발을 한다고 하면 290점이면 학사에 들어갈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때 상위 10% 안에 들은 그런 학생들이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맞았는데 중간고사 때 수학이 4등급 정도 나올 실력이라고 하면 이 친구가 중학교 때 거의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한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 선행을 이렇게 선행 및 심화를 해놓고 공부를 했는지 그게 이제 첫째 궁금하고요. 일단 290점인데 수학이 4등급이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신감 회복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4등급 나왔다고 그래서 수학이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더 이제 회복하는 시기가 길어지니까
빨리 자신감 회복해서 나는 한번 다시 하면 할 수 있다. 그 마음가짐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중간고사 때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가 한번 자기 반성을 해보고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그 시행착오를 좀 빨리 극복해서 준비를 기말고사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기말고사 때는 확 바뀔 것 같은 학생 같거든요. 성적 이 정도인데 중간고사 때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번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면 기말고사 때 다음 기말고사 끝나고 이 친구는 한번 다시 또 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 있는지.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학생이 290점이라고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래도 공부를 웬만큼은 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것 같고 모의고사 때 평균 등급이 1.5등급이면 모의고사도 괜찮게 잘 나왔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약간 좀 매가리를 놨다. 네, 좀 긴장을 좀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딱 보고 1.5등급 평균 그러면 좀 대하네. 이런 상태에서 중간고사에 대한 어떤 준비나 어떤 이 긴장감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킬러 문항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졌는지 그거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수학이 4등급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40% 이내밖에 못 들어온 거잖아요. 23%도 아닌. 그렇죠? 40% 이내에 들어온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좀 분석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기말고사 때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남학생이잖아요. 머리를 깎든가 결심으로 아니면 눈썹을 밀든가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죠. 네. 그렇게 독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독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기말고사 때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어머님하고 우리 학생한테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아주 빡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이다처럼 아주 냉철하게. 그래서 차라리 이 학생은 머리 깎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남학생인데. 남학생이니까 머리를 깎으라는 거죠. 결심을 보이라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삭발해도 학교에서 괜찮죠. 괜찮아. 그러면 두 발 자유니까. 두 발 자유니까. 근데 머리를 깎든가. 이렇게 삭발하면 좀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좀 그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머리를 진짜 깎으란 얘기가 아니라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임해야만 그래야만 기말고사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절대로 기말고사 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 학생은 지금 국영수탐이 평균 1.5등급이잖아요. 모의고사가. 그럼 얘는 어느 정도 기본기 있는 애 아닙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준비를 덜 했다. 제 생각에는 4등급이라는 게 저는 이거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학은 아마 그냥 그냥 막연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문제를 풀고 나가다가 하나가 막혔을 때 당황한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뭐지 하면서. 그렇지. 그럴 내가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네. 문제를 못 풀고 있나? 네. 라는 자기만의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부터는 점점 이제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 막혔던 문제를 빨리 패스를 하고 나머지 문제를 하고 마지막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 막혔을 때 그걸 해결했던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얘가 이제 나름대로 후기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그 문항을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정말 수학을 자기가 잘하는 아이랑 좀 상의해서 네. 자기가 왜 이 등급이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일단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걸 먼저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수학 실력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학원을 옮겨야 되겠네. 학원을 그쵸. 왜냐면은 보세요. 얘가 모의고사도 4등급이고 수학 내신도 4등급이야. 그럼 얘 실력이 4등급이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모의고사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내신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갭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럼 학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남녀공학이잖아요. 네. 남녀공학 수학이 어떻습니까? 남고에 비해서?
난이도. 어렵게 학교마다 어렵게 학교마다 나오죠. 근데 남학생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요? 그렇죠? 남학생이 수학에 있어서는 여학생에 비해서는 좀 수학적 사고력이 더 뛰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행 평가라든가 이런 아, 거는 또 여학생들이 또 강하니까 이 전체적인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시험만 수학 시험만 봐서 4등급이 나온다고 한 건지 등급을요 중간고사 끝나면 학교 선생님이 이 정도 점수면 네가 2등급 요 정도 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등급은 확정된 게 아니라서. 예. 근데 이제 석차는 나오니까 중간고사 그렇죠. 예, 시험을 보면 석차는 나오니까 석차를 갖고 이제 4등급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던 거고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10번 시험 중에 한 번을 갖고 그 다음에 수시 포기하고 논술과 정시 이건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정시로 도망가서는 정시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최근 5년 동안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간 학생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작년에도 정시로 간 학생이 있었지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거든요. 그 한 단계 아래 대학을 갔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로 한 대학을 정시로 갔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수학 부분에 4등급 뭐 이렇게 되고 나오는데 논술과 정시로 도전을 한다? 이거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예, 정시, 논술 만만치 않습니다. 정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정시는 재학생들이 합격하기가 네. 정말 힘들기 때문에 수시 쪽을 먼저 잘 준비를 하면서 정시를 생각해야 저는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시는 N수생이 유리하다라는 게 정설이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진짜 밥만 먹고 정시 공부만 하는 N수생들도 정시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수능 공부만 하는 학생들도 그런데 재학생들이 정시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 이거는 임파서블이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을 위해서 좀 말씀을 짧게 드리면 그 1등급 영어 1등급 있죠. 영어는 어차피 절대 평가잖아요. 네. 근데 그 평가원에서 발표한 수치를 분석해 보면 영어 1등급을 맞는 학생들의 비율이 가령 8%라고 치면요. 네. N수생 검정고시 포함해서 N수생이 8% 중에 3에서 3.5%를 차지해요. 비율로 그렇게 차지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많을 때는 거의 4% 육박합니다. 예,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인원이 게임이 안 되죠. 예. 인원은 재학생이 훨씬 많으니까. 재학생보다 인원수가 아마 한 7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죠. 예, 7, 8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N생이. 근데 1등급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비율은 전체 수험생 중에 수능 응시생 중에 8%라고 가정을 하면 네. 쉽게 그냥 10%로 할게요. 네. 10%라고 가정을 하면 N수생의 그 비율,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4.5%. 거의 반이네요. 네. 예. 아마 반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수학도 4%가 1등급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학도 거의 2% 가까이가 N수생이라고. 예.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N수생을 수학 같은 경우는 따라가지를 못해요. 재학생들이. 그죠? 그러니까 N수생들이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재학생들은 중학교 학생이라고 보면 돼요. 네. 수학 레벨이. 그 불과 뭐 1년 차이 안 나는데도 그 수학의 갭은 그러니까 재학생이 정시 쪽으로 목표를 삼으면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힘들 것 같고 이 학생은 또 시험 한번 봐서 요거에 나온 거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나가고 아까 송프로님 말씀하셨듯이 남녀공학이 수학이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똑같아요. 오히려 더 어려운 학교도 있고 왜냐면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나눠놔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수학은 무조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이 쉬운 학교가 없네요, 그러면. 왜냐면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부담감을 갖고 수학은 원래 어려워요. 자, 그러면 마무리로 현재야 그리고 현재 어머님
일단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정시 논술 준비한다라는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학기 중에 한 번 본 시험이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단순한 자신감만 가지면 안 되고 머리를 깎거나 눈썹을 민다라는 그러한 아주 처절한 생각을 갖고 기말고사를 준비해야지 기말고사 때 웃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연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고민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여고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현미래. 가명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현실을 좋아하세요? 아니, 얘는 윤현재, 얘는 현미래. 네. 아까 왜냐면 최근 그 주말 드라마에 네. 남녀 주인공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많으시니까 예, 주말 드라마, KBS 주말 드라마에 예, 그 주말 드라마에 이제 그 이 주인공 이름이라서 예, 좀 익숙하게 하려고 윤현재, 현미래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여서 부모님 말씀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고사를 치른 후 저희 아이가 모든 학원을 끊고 혼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네요. 자기주도 학습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과연 내신과 수능 공부가 감당이 될지 두렵습니다. 참고로 모의고사는 평균 3등급 정도 나오고 내신은 평균 2.5등급 정도 나옵니다. 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중간고사를 본 다음에 학원을 끊고 혼자서 공부를 하겠다. 근데 모의고사는 3등급 정도가 나오는데 내신은 2.5등급. 내신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그런 학생이 되겠네요. 앞에 그 윤현재 학생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학원을 끊고 혼자서 하겠다. 이럴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